는 양쪽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cm) 적설에 도심 출근길 곳곳이 마비돼 지각과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청주시의 늑장 대응에 원성이 이어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질을 빚던 충북 시멘트 출하가 거의 정상화 단계까지 회복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투쟁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어르신 효도비 공약이 또 축소될 전망입니다. 해마다 지급이 일회성 지급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북 국립대들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공석 사태 반년 만에 후보자를 뽑았지만 충북대는 여전히 구성원 간 진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청주에서는 출근길 교통사고와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불과 1cm 안팎의 눈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청주시가 눈 예보를 보고도 쌓일 줄은 몰랐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교차로부터 뒤엉킨 차량들이 눈 덮인 도로 위로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도로에 몰린 차량들이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출근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섞였습니다. 청주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신호를 보통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니까 눈에 쌓인 것 비례해서 차가 밀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7km 이동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걸어가면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반 동안 운전하니까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는데도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지각 사태도 속출해 학교나 직장은 물론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도 개회를 1시간 넘게 미루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착을 좀 늦게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늦고 있어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청주시 정북동 3차 우회도로에서는 눈길 사고로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다치는 등 119에 접수된 눈길 교통사고는 오전에만 모두 18건,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청주를 중심으로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당시 청주의 최대 적설량은 1.6cm 정도. 시민단체와 민주당 충북도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편리를 넘어서 안전의 문제로 오늘은 이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나 대응책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오늘 문제의 핵심인 것 같고요. 청주시는 늦은 새벽에야 눈 소식을 확인했지만 눈이 날리는 정도로 예상됐다며 쌓일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출근 대란이 한창인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제설 차량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흩날린 정도로만 좀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는 눈 소식이 없던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해명과 달리 전날 청주기상지청이 청주 등 도내 중북부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을 예보한 데다 충청북도 역시 각 지자체에 사전 대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도내 중북부에도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단양 팔경 휴게소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눈길에 넘어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중앙고속도로 제천 휴게소 인근에서도 25톤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단양군 매포읍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추산 6,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6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곳곳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연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가장 타격이 컸던 시멘트 업계 출하량이 평소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굴복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한창인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정문으로 우회한 BCT 차량이 시멘트를 싣고 나릅니다. 이렇게 BCT로 출하된 양이 8천여 톤, 평소 대비 6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전날에는 평소 물량보다도 23% 많이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다른 주요 시멘트사도 마찬가지. 성신양의 단양 공장이 18,000여 톤, 아세아 시멘트가 5천 톤 등을 넘겨 평소의 90%를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출하 시도 첫날 1%대에 그쳤던 출하량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가파르게 회복했습니다. 한 대 차량이 2회에서 3회 정도 운반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출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13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는 대규모 파업 결의 대회를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섰습니다. 화물연대와 같은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 진보 성향 정당 등이 동참해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기조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세를 과시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6월 달에 약속했던 합의만 이행했더라도 우리 노동자들은 소중한 노동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투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 의지를 다지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화물노동자들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북 화물연대 조합원은 1,500명, 충청북도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수십 명 정도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선거 때 약속한 어르신 감사 효도비 공약이 또 한 번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번엔 매년 주겠다던 약속을 평생 한 번만 주는 걸로 바꿀 모양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원래 65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매년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도 재정이 열악하다며 지급 대상 연령을 15살이나 올린 80세 이상으로 바꾸고 금액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수혜 대상과 예산이 대폭 줄었고 공약 축소, 후퇴라는 의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비 여기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쟁점은 그 기초연금과의 유사성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타 협의 사례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초연금의 그 유사성이 있으면은 잘 협의가 안 되고. 충청북도가 찾은 대안은 매년 지급이 아니라 80세 이상에게 평생 한 번만 지급하는 일회성 효도비. 대신 금액을 올려 3년치인 3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도 30%, 시군 70%로 추진했던 분담률 조정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에 필요한 81억 6천여만 원을 어떻게 분담할지 여태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난색을 표해온 청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대안을 갖고서 바꾸라고 하거나 시군에서 이 70%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혜택이 축소된 데다 재원과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효도비 사업. 그런데도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차질은 막아야 한다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청주와 충주가 동의하지 않은 출산 육아 수당도 9개 시군 먼저 시행할 수 있게 예산 98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고 내년부터 시범 도입될 의료비 후불제 관련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역시 높은 이자율과 미상환율 증가 가능성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통과됐습니다. 의회가 그동안 지적했던 개선점들은 뒤로 한 채 충청북도가 짜온 안 그대로를 반영해준 셈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도내 국립대학의 총장 공백 장기화. 결국 교통대는 반년 만에 후보자를 확정했지만 충북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난달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의 교육 정책도 강공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교통대가 가까스로 총장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전임 총장의 퇴임 이후 반년 만입니다. 최종 임명까지는 한두 달이 더 걸립니다. 지난해부터 투표 참여 비율을 논의한 걸 고려하면 1년 이상 걸린 진통이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입니다. 우리 대학도 그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증평에 있는 7개 학과를 충주로 이전시켜서 우리가 더 응집된 힘을 보여주고 충북대의 진통은 더 걸릴 듯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했다고 했지만 교수회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알려진 투표 참여 비율은 합의안이 아니라 대학 본부의 중재안이었습니다. 교수의 반발에 따라 직원과 학생들의 입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산적한 교육계 현안. 획일적 평가로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었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마련 중이고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격인 입시도 총장 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며 정부의 교육 정책도 빠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홍역을 앓은 충북의 국립대가 진용을 갖추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노근리 사건을 전 세계에 특종 보도한 AP통신의 찰스 헨리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밀 문서와 증언 등 20여 년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노근리 재단에 기증했는데요. 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지난 1950년 7월 미군이 피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노근리 사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희생자만 226명입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로 알려진 것은 1999년 AP통신의 특종 보도 덕분이었습니다. 끈질긴 탐사 보도로 전쟁 범죄의 실상을 알렸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유감 표명까지 끌어냈습니다. 당시 특종 보도를 했던 찰스 헨리가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영동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자신이 수집한 증언과 각종 기밀 문건을 노근리 평화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2014년 AP통신을 퇴직할 때까지 작성한 노근리 관련 기사만 무려 154건. 각종 인터뷰와 수집한 자료를 합하면 4,400페이지로 책으로 12권 분량이나 됩니다. 찰스 헨리는 한국의 기자들과 대담을 갖고 노근리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누가 사격을 명령했는지 여전히 진실이 감춰져 있다면서 미국이 늦었지만 정식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knowledging, recognizing U.S. responsibility and issuing some sort of statement of apology for what happened rather than simply regret. 당시 미국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14개월이나 관련 보도를 허락하지 않았던 AP통신. 하지만 찰스 헨리와 동료 기자들은 압박을 뚫고 결국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찰스 헨리는 최근 한국에서도 국익 훼손을 두고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at's not the concern of journalists. Journalists' concern is to report the truth. But sure, there was definitely a backlash. 노근리 유족들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노근리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과 보상을 담은 특별법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노근리 사건과 4.3 사건이 같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4.3 사건만 배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해줬고 노근리 사건은 개정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이번 기증자료와 함께 노근희 사건 기록물을 모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시청사 본관 철거 방침을 분명히 했던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다시 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본관 존치와 철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여론 수렴 플랫폼 청주시선 소통광장에 본관 건물 처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댓글을 통해 생생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수치로 드러나는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TX 타고 강남 가자라는 주제로 중부 내륙권 11개 지역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천단양 엄태영,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와 여주, 강원도 원주, 경북 영주 등 11개 지역 국회의원 9명은 국토교통부 등을 초청해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들은 서원주 강남 수서간 KTX 신중앙선과 KTX 중부 내륙선 연결을 위한 서원주부터 경기도 여주, 경기도 광주와 수서를 잇는 복선 전철 사업이 2027년까지 완공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제천단양에선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봉양역 대신 제천역을 경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 목표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